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 않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회사 동료나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날들.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묻곤 하죠. 너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 없어. 퉁명스레 대답하지만 여러분, 아주 잘 생각해보면 그 무슨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분쟁에 놓여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나 건강검진 중 찍은 CT에 뭐가 보인다며 다음 주에 다시 와보라고 했거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큰 실수를 했거나 아무래도 내가 입금한 그 돈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배우자가 어느 날 저녁 나 회사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라고 갑작스레 말했거나 나는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에 잘 찾아보면 내가 요새 자꾸만 짜증이 나는 이유,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상황과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일상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함께하기 까다로운 존재로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우자가 퇴직의 위기에 놓여 있어 불안한 우리 집 상황도, 내 소중한 돈이 어쩌면 잘못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선 내가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라도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기세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에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노력이란 걸 하게 되죠. 그래, 다음 주 병원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그건 그거고 우선 이번 주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하자.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의 해우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집으로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자동차에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부정적 감정들은 이 자동차 시트에 완전히 내려두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간은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면 회사에 가기 전 근처 카페에 들러 10분이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자동차 카페도 여의치 않을 때는 집안 어딘가에 나만의 해우소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연년생 아이들 키우면서 방송 활동도 하는 어느 여배우가 본인의 감정이 힘들 때 집안 화장실 한쪽을 그렇게 꾸며놓은 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향기를 피우고 잠시라도 그곳에 앉아 눈을 감으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차분해지도록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저도 올해 초 아이가 눈을 자꾸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여러 가지 무서운 병명들이 나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면서 얼굴 전체의 근육도 함께 수축되는 모습에 깜짝 놀라 며칠을 맘카페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곤 무시무시한 말들에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불안한 마음에 웃질 않았고 평소면 그냥 지나칠 팀원들의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가족과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져만 갔다는 겁니다. 왜 눈을 깜빡이지? 이건 이런 병일 수도 있다고? 그럼 나중에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아이를 방치해서 그런가? 왜 아이 아빠는 이 시간에도 바깥에 있는 거지? 왜 친정엄마는 애한테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야? 왜 내 편은 없지? 우리 아빠는 왜 나를 두고 돌아가신 걸까? 세상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후 알게 된 병명은 결막염,
물놀이장에서 며칠 실컷 놀고 난 후 생긴 눈에 염증이 심해진 거였어요. 눈이 따가우니 계속 깜빡였을 거고 아직 어린아이라 눈을 깜빡이면 주변 근육까지 수축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암튼 처방받은 안약을 열심히 넣어주었더니 깜빡임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저는요, 결막염이네요 하는 의사쌤의 말을 듣고 하늘을 날아갈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만약 그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더 머물렀을 거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더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후로부터는 뭔가 내가 요 며칠 예민한 것 같으면 타임, 잠깐만 스스로 타임을 외치며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뭐지? 이 불안함의 원인은? 그럼 용케도 한두 개가 끄집어져 나옵니다. 그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기다리거나 그 데미지를 최소한으로만 받고 다른 일상과는 구분짓도록 마음을 훈련하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요새 부쩍 불안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 잦아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해우소를 정하는 겁니다. 자동차, 카페, 집 앞 벤치, 어디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를 펴고 반을 접습니다. 그 왼쪽엔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걱정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적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 해결을 위한 행동 강령을 적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이걸 통해 얻은 깨달음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을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릴 순 없겠지만 100억 종의 영상이 여러분의 해우소가 되어드리길 바라봅니다.